세상에, 면접에 그렇게 입고 가겠다고? 응.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상해?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 좀 밝게 입어도 되지 않을까? 예쁘기는 한데 면접에 입고 갈 만한 옷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갈아입어야겠다. 지난주에 본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이메일이 안 왔어요. 어? 그거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합격자 발표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나 지난주에 면접 본 회사도 떨어진 것 같아. 벌써 몇 번이나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잃게 되고 용기도 안 나니까 다른 회사에 지원도 못 하겠어. 아니야. 그런 실패가 나중에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 지난번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해봐. 그럼 꼭 성공하는 날이 올 거야. 팀장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은 여자라고 해서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도 잘 활용해야지요. 그런데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 업무가 야근과 해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아이에게 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요. 환자분,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아프세요? 아야, 스키를 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그런지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무릎하고 발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요? 그럼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무실에서 쓸 종이예요. 한꺼번에 주문하면 싸다고 해서 많이 주문했더니 이렇게 왔네요. 무거워 보이는데 같이 들고 가요. 고마워요.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업무 환경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연봉, 회사의 안정성, 인간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인들은 돈보다는 자신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인 직장의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오후에 면접을 봐야 하는데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더니 긴장이 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블로그에 상품평을 올리는 아르바이트가 인기래요. 아, 주부 모니터단 말이죠? 저도 그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면서 상품도 공짜로 받아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주부님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장난감 도서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장난감은 가격도 비싼 데다가 사주면 몇 번 안 갖고 놀고 결국 집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난감 도서관은 3,000원만 내면 장난감을 6개까지 2주 동안 빌릴 수 있어서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자녀가 4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연회비 10,000원이 있습니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1,500여 명에게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43%가 교사, 29%가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로는
두 직업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도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대요. 네, 아이들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죠. 주중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보는 주말 부부도 있고, 아내와 아이를 해외로 유학 보내고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도 이젠 적지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녀 교육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가족은 함께 생활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요. 오전에만 짧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여기 이력서를 보니까 결혼 전에 은행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네요. 그럼 이번에 행복은행에서 시간제 직원을 모집하고 있던데 거기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혹시 그러면 근무 조건이나 연봉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 조건이고 연봉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다른 직원과 같은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도 소화제나 감기약과 같은 간단한 약 정도는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밤늦게 몸이 아플 때 약을 살 수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한다면 이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겠지요. 그러나 간단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산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급한 환자가 있는데요. 빨리 와주세요. 어떤 환자인가요? 우리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심하게 다쳤어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사람을 좀 빨리 보내주세요. 진정하시고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구급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더 다양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지도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생활 지도사도 1,000명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와 말다툼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짜증도 많아지고 반항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단,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긴 성적 부진을 극복하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키 선수 김정민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네, 어린 시절부터 운동만 하다 보니
다른 취미나 즐길 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매일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만 생각하다 보니 저도 힘들고 또 좋은 성적도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럼 이 어려움을 극복한 비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스키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운동은 체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신력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전환되니까 대회에 나가서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렇게 금메달까지 따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창문 청소는 다 끝났는데 다음은 뭘 하면 되지? 정말 고마워. 이제 바닥에 있는 책만 남았네.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서 책장에 좀 꽂아줘. 그래, 그런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근데 번호 순서보다 주제별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일하다가 노트북에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컴퓨터가 꺼졌는데 빨리 닫고 다시 켜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아직 전원 켜지 마세요. 휴지로 노트북 자판을 덮은 다음에 뒤집어서 말려야 돼요. 최근 실시된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30대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50대 취업자 수도 40대보다는 적었지만 60대보다는 많았습니다. 한편 외국인 취업자 중 중국인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베트남 사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럼 나가는 김에 세탁소에 가서 내 옷 좀 찾아다 줘.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갈 때 입어야 하거든.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이런 금요일 저녁에는 길이 막힐 것을 생각해서 더 일찍 출발했어야지요. 곧 중요한 시험인데 준비 잘하고 있어요? 요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공부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노래가 옆집까지 들리는 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씨 생각도 그렇죠? 지금까지 그냥 참기만 했는데 한번 항의를 해야겠네요. 미영 씨, 노트북 새로 샀어요? 좋아 보이는데 비싸죠? 아니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세일하길래 거기서 샀더니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30만 원이나 싸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휴대전화를 바꿔볼까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민수 씨도 저처럼 해보세요.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까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머리와 내장을 떼어낸 멸치를 넣고 멸치 국물을 우려냅니다. 국물이 어느 정도 우려지면 멸치는 버리세요. 다음으로 우려진 멸치 국물에 된장을 풀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습니다. 국물이 끓으면 썰어놓은 호박, 감자, 버섯을 넣고 끓입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 청양고추, 다진 마늘, 대파를 넣고 잠깐 끓이면 됩니다. 이번 시민축제에 댄스 경연대회도 있대요. 현주 씨 춤 잘 추잖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1등 상품이 최신 휴대전화라고 해서 나가보고 싶은데 혼자 나가기는 너무 창피해서요. 그래요? 저는 몸치라서 안 되고 영철 씨하고 상철 씨는 춤을 좋아하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같이 나가자고 하면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연락해서 좋다고 하면 주말에 같이 연습하자고 전해주세요. 저는 주민센터 연습실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윗집 애들이 또 뛰네. 뛰지 말라고 연락 좀 해야겠어요. 우리 좀 참아봐요.
애들인데 이해해줘야죠.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래도 아파트는 여럿이 사는 공동주택인데 서로 배려를 해야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애들이 뛰면 부모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요. 이웃인데 감정 상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자율요일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자율요일제는 일주일에 하루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입니다. 환경오염 문제, 에너지 문제, 언젠가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작은 일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환경보호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일주일에 하루 자동차를 쉬게 해주면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동 상담 전문가인 김영철 선생님을 모시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공부가 아닌 게임이나 TV 프로그램, 연예인, 이성 등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서로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관심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 스스로 공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나트 씨,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경쟁자분들이 모두 한국분들인데 외국인인 제가 우승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맛은 물론 요리 방법까지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요리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고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인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최고의 요리사들이 요리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는 주말에 가족들한테 시험 삼아 만들어주면서 연습을 많이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이란 잘한 점을 칭찬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고, 부정적 피드백이란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언제 부정적 피드백을 해야 할까요? 프랑스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는 긍정적 피드백을 해준 교사를 선호하고 고급 학습자는 부정적 피드백을 해준 강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즉,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려운 관계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여성은 먼저 언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탓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조건 자신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한데 남편만 믿고 타국에 온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편의 이해를 받은 아내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질 테니까요. 그동안 라면의 기름기 때문에 살이 찔까 봐 먹기 꺼리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좋은 요리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이 끓으면 면을 잠깐 넣었다가 건지고 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을 받아 면을 넣고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면에 있던 기름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면이 익기 시작하면 스프를 넣고 조금 후에 불을 끄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기다립니다. 자, 드디어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시의 녹색공원 만들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도시의 숲이 에어컨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에 10개의 녹색공원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차장이었던 곳에 공원을 만들어 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녹색공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들 공원에 심어질 나무는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고 그 나무에 기증한 사람의 이름표도 달아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녹색공원은 벌써부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마음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명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쓰지 않는 생활용품, 의류 등을 기증하였고 응원의 글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자회 중에는 먹거리 장터와 문화 공연도 펼쳐지며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행복나눔센터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